자, 우리가 이제 한 주 쉬고 이제 두 번째 주가 시작됐는데 이제 비교 연산자인데요. 뭐 별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딱히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분은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관계 연산자, 대소 관계는 잘 알고 계십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맞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피연산자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했죠? 어퍼랜드라고 했다. 그죠? 예, 어퍼랜드를 같은 타입으로 변한 후에 비교를 한다. 결과값은 비교연산자나 AND 논리연산자는 무조건 값은 true와 또는 false, 즉 이거는 불린이다. 그죠? 맞나요? 예, 불린 타입의 결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물론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if라는 조건문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 if문에서 그리고 스위치문 뭐 이런 등등에서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비교 연산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꼴하고 not equal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프리미티브 타입, 즉 기본형 타입에서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한 이거는 같다죠. 기본형에서는. 그죠? 같다. 이건 같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논리 부정 연산자 배웠잖아요. 이거. 그죠? 예, 그렇게 해서 not equal하고 equ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기본형에서는 다 쓸 수 있지만 참조형 변수, 즉 예를 들어서 string 뭐 주소를 저장을 하는 참조 변수에는 주소가 크고 작고가 있습니까? 없죠? 주소는 크고 작고가 없어요. 내가 11번지에 산다고 뭐 다른 사람이 12번지에 산다고 비교를 해서 내가 번지가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번지는 유니크한 겁니다. 유니크한 거기 때문에 없어요. 이렇게 같거나 다르거나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형 불린을 제외하고 불린과 참조형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참조형에는 오로지 이꼴과 not equal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스트링의 equals와 그리고 object의 equals를 비교해서 코딩할 때 프로그램 실습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자 비교 연산자는 equal과 not equal은 참조 변수 쪽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 다음 한번 보죠. 역시 비교 연산자인데 한번 보면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거는 무슨 타입이죠? 데이터 타입이 캐릭터 타입이다. 그죠? 차 타입이에요. 그런데 얘가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int로 변환이 돼서 비교가 됩니다. int 타입으로. 그러면 ASCII 코드 값으로 변환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65, 66 이거는 얘가 크니까 true가 나오는 게 맞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 이거하고 이거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문자형이고 이건 정수형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0을 우리가 ASCII 코드 값으로 바꾸면 48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왜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ASCII 코드 표를 출력을 해서 저는 항상 본체 옆에다가 붙여놓고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48하고 어떻게 데시멀 0, 정수 0이 같을 수가 없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false가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역시 false가 되겠죠. 이거는 같은 거죠. 그죠? 맞나요? 65에서 not equal 하면 이거는 false를 리턴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맞나요? 예. 그 다음 10.D와 10.F는 결국에는 더블로 다 계산이 된다. 그죠? 맞나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true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0.1D와 0.1F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0.1D와 0.1D 이렇게 비교를 하겠죠. 맞나요? 그럼 뭡니까? 예? 그럼 뭡니까? 왜 폴스가 나옵니까? 왜 폴스가 나와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배웠던 CPU의 오차입니다. 오차. 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십시오. 더블하고 D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블 해서 이거는 굳이 강제 타입 변환을 하지 않아도 돼요. 맞죠? 이게 없어도 돼요. 자동 캐스팅으로 일로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작은 놈이 큰 놈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이제 찍고 보면 0.10000까지 나와야 정상인데 얘는 뒤에 이렇게 오차가 발생을 해서 같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때에 따라서 뒷다리가 맞아가지고 재수 좋게 맞을 수도 있겠죠. 하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이 얘놈이 자릿수가 더블보다 적으니까요. 그죠? 맞나요? 더블보다 적기 때문에 얘하고 딱 맞춰서 확인을 하다 보면 잘라버리기 때문에 얘는 데이터 손실이 되더라도 얘하고는 같아진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성능이 좋은 CPU라 한들 오차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이렇게 데이터 범위를 넓게 가져감으로써 우리는 많이 써봐야 2자리, 3자리, 4자리까지 쓴다고 한들 이것들은 다 무시되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더라라는 것이었죠. 결과론적으로 보면. 맞습니까? 예. 자, 이게 비교 연산자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인데요. 자, 이거는 아마 시험에도 나왔을 확률이 높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비트 연산자가 있어요. 비트 연산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트 연산을 한다는 8칸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AND입니다. 따라한다. AND. OR. 그리고 이거는 exclusive OR라고 해서 배타적 논리 합의입니다. 자, exclusive OR.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비트 AND 연산자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비트 AND 연산자. 이거는 비트 OR 연산자. 이거는 비트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자인데 흔히 XOR의 약자입니다. 이 X가 바로 익스클루시브의 이 X를 딴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구분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AND가 만약에 1개가 들어가 있고 양 사이드에 오퍼랜드가 2개가 있다면 이거는 비트 연산자지만 다음 장에 나오게 될 AND가 2개가 붙으면 이거는 비트 연산이 아니라 논리 연산자입니다. 논리 연산자. 알겠죠? 예. OR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비트 OR 연산자지만 2개가 붙어버리면 비트 OR 연산이 아니고 논리 OR 연산자가 됩니다. 까먹지 않도록 합니다. 이거 상당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는데요. 헷갈려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근데 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 빨리 익숙해지니까요. 크게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아울러
이 논리 연산자나 비트 연산자는 둘 다 결과 리턴 값이 오늘은 제가 조금 이따가 메서드에 관련돼서 설명을 집중적으로 좀 드릴까 합니다. 그 메서드는 뒤에 나오겠지만 이미 많은 메서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서드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우리가 만들며 어떻게 볼 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가르쳐 드릴까 합니다. 여튼 이렇게 비트 연산자는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AND는 무조건 둘 다 참이어야지만 참을 리턴을 하는 거고, 하나라도 false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0과 1이 있는데 1은 true고 0은 false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둘 다 참이어야지만 참을 리턴을 하는 놈입니다. 하지만 OR는 반대입니다. OR는 어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거입니다. 그리고 요 놈은 서로 다를 때 참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x와 y의 값이 각각 1이에요. 그럼 둘 다 참이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5, 우리가 다시 얘기할게요. 비트 OR 연산자를 썼는데 이거를 전문적인 우리가 IT 용어로는 5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5. 나중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5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X 비트 O와 Y 했어요. 그럼 이건 둘 다 참이니까 당연히 참이겠다, 그죠? 맞나요? AND는 둘 다 참이니까 당연히 참이죠, 그죠? 맞나요? 그런데 이거 두 개가 서로 달라야 참이라고 했어요. exclusive OR는. 근데 이거는 같으니까 0이 되겠다, 그죠?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x는 1이고 y는 0이에요. 그러면 얘는 둘 중에 하나 참이면 되니까 OR는 둘 중에 하나가 참이다, 그죠? 참이니까 당연히 참을 리턴을 하죠, 그죠? 맞나요? 허나 이 AND는 둘 다 참이어야지만이에요. 이건 AND죠, AND. 그리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0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거 두 개 다르네, 그죠? 그래서 exclusive OR는 1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거도 똑같죠. 단지 x가 제로고 y가 1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건 둘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럼 같은 결과를 위와 같이 나올 것이며, 아울러 둘 다 false다, 0이다. 그러면 OR든 AND든 exclusive OR든 간에 다 0입니다. 그죠? 예. 됐습니까? 예.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맞나요? 어렵나요? 참고로 이 exclusive OR는요, 우리가 초창기에 현업에 있을 때 초창기에 얘는 아주 그걸로 많이 사용이 됐었어요. 우리 도어락 있죠, 도어락. 자기 집에 문 앞에 도어락 없습니까? 숫자 누르는 거 있죠. 옛날에 숫자 눌렀죠. 요즘에는 이제 카드 인식이나 이런 거, 안면 인식, 생체 인식 이런 걸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버튼을 누를 때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exclusive OR를 개념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은 그 장치입니다. 그게. 일단 그거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튼 여기까지 해서 하나 끊을게요. 14분이 돼가지고.